한 손님이 횟집에 들어옵니다.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에 앉아서 가게 곳곳을 촬영하는데요. 같은 날 늦은 저녁, 한 가족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 두 손님, 공교롭게도 연달아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장은 곧바로 사과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제보 사건은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냥 보시고 각자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횟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게 좀 소개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제보자는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한 지 3개월 된 사장님이신데요. 일단 오후 5시 40분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 회를 포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밤에 9시 30분에 가족이 들어와서 회와 새우를 시켜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어떤 그냥 두 테이블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포장을 해간 사람의 아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여기서 회 포장해 갔는데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매장에서 식사한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여기서 먹은 회 때문에 우리 아내가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3개월밖에 지금 영업을 안 하셨으니까 깜짝 놀라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 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자, 혼자 와서 회를 포장해간 남성의 아내가 우리 남편 니네 가게에서 먹다가 식중독 걸렸어. 네. 자, 그리고 매장에서 먹고 간 여성 손님의 남편이 또 우리 마누라가 니네 가게에서 밥 먹다가 식중독 걸렸어. 자, 근데 리뷰가 남겨져 있어요. 그 리뷰도 좀 놀라운데요. 일단 포장 손님이 가게 리뷰에 비슷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기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흙내음 얘기를 해요. 흙내음이 났다. 포장을 싸갔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 특히 장에 민감한 사람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리뷰를 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매장에서 온 손님의 리뷰도 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은 차이 나지 비슷합니다. 새로 생긴 횟집 있길래 방문했는데 위생이 깔끔해 보이지 않음. 엄마가 흙내음 난다고 해서 나중에 병원 가니 장염 위험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보통 흙 냄새라고 할 수도 있는데. 흙내음. 흙내음. 그래서 그런데 사진도 있는데 사진도 비슷해요. 앞에는 뭐 처방전하고 약봉투 그리고 뭐 진단서 사진이 있었고 이 뒤에도 사진이 좀 들어갔는데 가게 주방 쪽 사진, 또 가게 테이블 사진, 그리고 주방 내부 사진, 또 밝을 때 찍은 가게 외경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런 리뷰들이 올라오니까 가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사장님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자, 흙내음. 전혀 다른 두 팀이 리뷰를 달았는데 흙내음이라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 흙냄새도 아니고. 자, 사장님은 그런데요. 뭐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자, 그런데 리뷰에 올라온 사진들, 그 두 팀의 주장 사진들을 딱 보고 하셨다는 거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촬영 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리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 사람 밤에 먹은 사람인데 왜 낮에 찍은 사진이 있지? 그래서 이상해서 CCTV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의도적으로 오자마자 사진을 찍잖아요. 그 각도가 정확해요. 자, CCTV를 딱 비교해 보니 뭔가 수상하다. 네, 매장 손님이 리뷰에 올린 사진들이 같은 날 5시에 방문했던 이 포장 손님이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건 지금 5시 40분쯤 상황이고요. 포장 손님인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좀 가게 주방 쪽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무인 주문기도 촬영을 하는데요. 포장 주문이 나오니까 결제를 하면서 주방 내부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30분쯤 상황이고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매장 손님은 음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음식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식사를 하다가 이 가게 한쪽 벽을 찍기도 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장 주방 쪽도 한번 촬영을 하는데요. 이 외에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은 CCTV 원본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그날 CCTV에는 매장 손님이 리뷰에 올렸던 그 사진들, 그 구도로 촬영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장님 보시기에는 CCTV를 보니까 포장 손님이 찍은 사진 각도가 매장 손님의 리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장 손님이 찍었을 때 그 각도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또 더 이상한 거는요. 매장 손님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9시가 넘어서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이 깜깜한 밤이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 올린 사진이 환한 상황인 거예요. 밝을 때 모습인 거예요. 9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이 어떻게 한 5시쯤 되는 그런 어떤 밝기이냐 이런 것도 또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결국에는 두 손님이 서로 아는 사이거나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배탈이 났다고 먼저 전화가 온 매장 손님의 남편이 처음에는 본인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아내가 배탈 났다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 손님이 아내가 배탈 났다며 전화가 왔을 때에 당시 사장님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 드리겠다면서 혹시 남편분 휴대전화 뒷번호가 0000이 맞냐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아내도 맞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맞다고 한 남편 전화번호 뒷자리가 포장 손님의 뒷번호가 아닌 바로 매장 손님의 남편 뒷자리였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전화번호를 모를 수 있느냐. 이거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장님은 매장 방문했던 손님한테 직접 그냥 돌직구를 날리셨대. 혹시 양쪽 그 서로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 손님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리뷰랑 그 블로그 있잖아요. 네. 그거 쓰신 거 맞죠, 직접? 네. 남자분께서 찍은 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본인이 찍은 사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낮에 찍은 사진. 제가 지금 운동하러 와가지고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어떻게 원래 아시던 분이세요, 혹시? 아니요, 그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찍은 걸 올렸을 텐데요. 낮 시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밤에 찍은 건데. 아, 근데 장염 이 식중독 걸린 사람이 이 치고는 너무 수세적이다. 그렇죠. 그 사실은 흙내음이 저는 좀 조금 안 좋아 결정적인 것은 보이거든요. 회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냄새 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흙내음으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흙냄새일 수도 있고요. 흙내음, 그건 좋은 내용이 풀내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아마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유형의 언어라고 보이고 가장 문제가 사진이에요. 계속 했던 말이 매장 손님한테 그 포장 손님 아냐고 우리 모른다고 사진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그런 썼지만 사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일단은 그 뭐 약봉투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보여준 상황이고 일단 매장 손님은 현재 보험 접수가 돼 있고요. 포장 손님은 보험 접수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맞으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접수까지 또 됐으니까 일단은 한번 두고 보겠다고 사장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식중독 걸리셨는데 운동을 하러 지금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